WTI 선물 유가가 8개월째 60달러 이상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를 만큼 올랐으니 미국 셰일업계도 증산을 늘려 수익을 늘릴 만도 한데 지금 움직임으로서는 전혀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미국 셰일업계가 생산량을 고수하는 속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코로나19 발생 직전까지 생산량을 늘려가던 미국의 셰일업계도 코로나19 이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된 2020년 2분기, 미국 원유 생산량은 직전 분기 대비 약 17%나 감소했는데요. 당시나 지금이나 미국은 오펙 플러스의 감산 협의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수요 감소와 유가 급락은 자연스럽게 감산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 유가가 코로나 이전 상황을 넘어선 상황에서도 셰일업계는 생산을 거의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EIA, 미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전년 동기 대비 불과 2.5% 늘었을 뿐인데요. 같은 시기 WTI 유가는 약 2배가 되었음에도 엄격하게 자본 지출 통제를 실시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셰일 기업을 이토록 엄격하게 자제하게 하는 것일까요? 셰일 기업들이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셰일 기업이 더 이상 성장 기업 또는 성장주로서 투자자에게 어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장성에 대한 확실한 사회적 공감이 있는 분야에서 과감한 신규 투자는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의 투자자에게 석유 산업은 더 이상 인공지능, 빅데이터, 5G처럼 미래의 주역으로 주목받는 사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석유 산업보다 석유 수요를 줄일 것으로 기대되는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죠. 셰일 기업이 과거처럼 투자와 생산을 늘려가며 성장주로 투자자에게 어필한다는 것은 이제 호소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세계적 분위기에서 시대의 흐름을 못 읽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단기적 수급 또는 유가 사이클에 따라 생산량을 조정할 경우 필연적으로 이익의 변동성은 심화되는데요. 따라서 셰일 기업은 지난 10년처럼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이클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며 꾸준히 배당하는 기업으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투자자 관점에서 석유 기업의 매력을 상실하게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석유 기업들의 실적이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면 대부분 순손실을 기록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석유 산업이 과거와 같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20년 중 주요 메이저 회사는 장기 유가 전망을 낮게 잡으며 천문학적 규모의 자산 손상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투자자를 공포에 빠뜨렸던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셰일 업체들의 파산이었는데요. 2020년 4월 중견 셰일 업체 화이팅 페트롤리엄이 파산 신청을 했고 6월에는 체사피크사가 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오클라호마에 본사를 둔 체사피크는 수압 화세법을 선도하며 셰일 혁명의 주역이었던 기업 중 하나여서 투자자의 충격이 컸습니다. 이를 통해 보더라도 투자자들은 셰일 업체가 과거에 보여준 성장 모델을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단기 수급 부족과 유가 상승에 의존해서 자본 지출을 늘렸다가 코로나19 혹은 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변수에 의해 석유 수요가 하락 사이클에 진입하였다는 시그널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셰일 업계에서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일정한 생산량을 통해 안정적 현금 흐름을 유지하려는 것이죠. 달라진 자본 조달 환경에서 셰일 업계의 우선순위는 생산 증대가 아닌 재무지표의 개선이 된 것입니다. (2020년 1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 경영자 레리 핑크는 석탄 연료를 통해 얻은 매출이 25%가 넘는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엑손모빌 지분을 보유한 자산운용사 뱅가드와 SSGA 등은 이사회 12석 중 3석 선임에 성공하며 이사회 참여를 통한 ESG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투자자, 또 어떤 나라의 정부도 석유 산업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친환경 정책을 지향하는 바이든 정부 하에서 과거와 같은 성장 전략을 유지할 경우 환경 규제를 통해 제약을 받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취임 직후 연방토지와 해역에서 신규 리스 금지, 키스톤 엑셀 파이프라인 건설 허가 취소 등 석유 산업의 확장을 막는 정책을 다수 시행하기도 했죠. 지금은 초기 정책에서 후퇴한 듯한 모습도 보이지만 환경 이슈를 중시하는 정부의 기본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감한 성장 전략은 규제 리스크를 키울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난 10년간 셰일은 국제 유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셰일이 유가 등록의 주요 요인이었던 이유는 그것이 전에 없던 새로운 물량이었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없던 물량이 빠른 속도로 시장에 들어오면서 기존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셰일 오일은 굴러 들어온 돌이 아니라 박힌 돌로 정착했는데요. 이제 자리를 잡은 셰일 기업은 더 이상 고위험 고수익의 성장주가 아니라 유가 사이클에 관계없이 일정 생산량을 유지하며 안정적 수익을 유지하는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셰일 오일의 유가 영향력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즉 유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공급을 조절하며 유가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석유 기업이 피할 수 없는 숙명적 리스크는 유가라는 외부 변수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석유 수요가 성장하고 유가가 우상향하는 믿음이 있다면 투자자는 유가 사이클이 주는 리스크는 어느 정도 감소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지금은 유가라는 본원적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의 민감도가 커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기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셰일 업계의 판단입니다. 올해 셰일 기업은 역대 최대의 실적을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 최악의 한 해를 보내면서 비용이 많이 축소한 데다가 유가도 배럴당 $80를 기록하며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산 여력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오펙 플러스의 증산 여력을 예단하기 어렵고 코로나19, 인플레이션, 환경 규제라는 변수가 있다는 점에서 셰일 업계가 당분간은 지금의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더 큽니다.